입시 모시는 모델부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참석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엄청 춥던데요. 오늘 한파주의보가 계속해서 올리더라고요. 네. 아니요, 엄청 내리고요. 어제 밤사이에 길이 엄청 얼었더라고요. 저는 눈 오지 않았어요. 지금 천안 올라오는데 천안까지 눈 엄청 지금 와요. 전화를 할까? 근데 또 번호 누르고 들어간다고. 이원 방송. 아니 그냥 저번에처럼. 지난번처럼. 네. 눈 엄청 와요. 네. 어쨌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웅입니다. 에이프시 클러네입니다. 네, 월간국어 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오여거 국어 강사 김지민입니다. 지난번 방송 아주 핫했어요. 조회수도 뭐 거의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행복한 놀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새로운 멤버를 반겨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남겨주신 댓글도 한번 반영해서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이러니까 하트도 나오고 이러니까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의 입시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2025학년도에 의치한 약의 추세를 좀 분석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지난주 방송과 더불어 이번 주 방송에서도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가장 특기할 만한 것들 먼저 한번 설명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가장 관심사가 큰 부분은 정원이 몇 명이냐일 거예요. 이번 2025학년도에 의치한 약 수, 이렇게 이 5 의치한 약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의학계열에서 뽑는 인원은 6,617명입니다. 작년과 대비했을 때 2024학년도 정원이랑 비교했을 때는 3명이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제일 관심사가 가장 클 의학계열, 의대 정원은 3,016명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작년과 대비했을 때 올해 수시 인원이 50명이 늘어난 1,872명에서 1,927명으로 50명가량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정시 비율이 그 정도 비율이 빠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은 작년과 동일하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학교들에서도 나머지 과들에서도 큰 차이가 없이 약학 계열은 1,750명을 올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올해 의학학 계열은 6,617명을 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그 의치한 그 약수에서 근데 이게 한의대는 원래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대는 이렇게 크게 그 애초부터 수시로도 많은 부분 선발을 좀 해왔었던 상황이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와 약대가 그리고 치대가 소폭이지만 정시 수시의 인원 비중이 한 100명이면은 근데 사실 상위권 입장에서 되게 크거든요. 의대 50명이면은 정시 때 갈 수 있었던 50명의 학생들이 원래 정시로는 의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라 뭐 요 점이 조금은 N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뭐 N수생도 수시를 한번 넣어봐야죠. 그렇죠. 아마 수시가 조금 늘은 게 지역 인재 영향이 있죠. 그렇죠. 지역 인재 의무적으로 거의 40% 이상은 지역에 있는 의학학 대학들은 40% 이상씩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난. 전체의 정원은 뭐 똑같은 의대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그 의학학 계열을 가지고 이제 특히 뭐 의대를 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뭐 교과 종합 분술 이렇게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해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뭐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시든 정시든 의학학 계열은요, 그러니까 입결에서 오차 범위가 크지가 않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입결들은 다 발표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 전형이 이제 달라지는 대학들의 이제 그 전형 방법을 달리해서 어떤 이 등급들의 움직임들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맨 위에 있는 이과 최상위
대학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대학의 이제 흐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스카이 공대라는 밑에 있는 대학들은 아마 위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면 아마 밑으로 갔으면 더 흔들려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맨 이과 최상위에 이제 내신 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정말 25학년도에 정말 잘 알면 꿀팁처럼 이제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기존 뭐 예를 들어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언니 누나들 있잖아요. 형 누나 한번 보내면 경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럴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예, 25학년도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지금 계속 지금 예비 고3들 그 컨설팅을 지금 또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조금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혜림쌤한테 제가 보면 내신이 4등급이에요. 네. 근데 12월 모의고사가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왔는데 내신이 4등급이니까 수시는 6개 대학 라인업을 막 좌절하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한 이 수시 라인업을 정하는 기준이 내신에 두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정시로 이 정도 등급을 받았을 때 어느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라인업을 좀 잡아라. 그 정시 기준으로 수시 기준도 잡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아무튼 일단 뭐 오늘 또 선생님들 지훈쌤이나 혜림쌤이나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왜 댓글 보고 마음 아픈 거야? 댓글 보고 이렇게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댓글 보고 마음 많이 아팠네. 아니야. 아유 왜 그런 거 갖고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괜히 읽었어요 댓글을. 저희 또 오늘도 뭐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 김혜숙님께서 또 눈도 오고 한파에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저희가 또 의학학과잖아요. 네.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문과생인데 경희대 한의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인문으로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적정 내신 면접 준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물어보셨습니다. 내신? 인문인데 이제 1.2 이상 나와야 돼요. 1.2 이상에, 그러니까 1점 거의 뭐, 1.0에서 1.2 사이.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요즘 이제 그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게. 작년에 한 1.29인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29가 떨어졌습니다. 인문 전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피해가 커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집 인원도 좀 자연계보다는 좀 적을 거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이 그 내신이 굉장히 좀 상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의대 한의대는 또 저기밖에 없잖아. 서울 경희대밖에 없잖아. 그래서 굉장히 높잖아요. 한의대는 지금 서울에 경희대밖에 없죠. 원래 동국대가 경주에 있어서 경주에 있죠. 동탄 경주. 허준 때는 참 엄청났는데 빅3였는데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경희대 한의대 참 대단했는데 10년 전, 20년 전 언론의 힘이 대단해요. 그때 허준 보고 경희대 한의대 간 학생들 중에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 학생들이 카톨릭대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요.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 종합 전형의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내신의 변별성이 정량적인 형태의 내신의 변별성이 대학에서 봤을 때는 전공적 합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학생부의 행간에서 만들어지는 세특에서의 그 우월함과 열등함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1.2와 1.4를 뒤집을 수 있었어요. 초창기 때에는 학종에서. 근데 이제는 그 갭보다 더 좀 촘촘해진 거지.
그러니까 1.2가 1.4가 1.2를 뒤엎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뭐 1.3, 최소 1.3 아니면은 뭐 1.25 이 정도를 돼야 1.2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좁혀진 거야. 그럼 그만큼 좁혀지면 이게 교과랑 미묘한 차이는 있긴 하겠죠. 왜냐면 교과는 무조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종이 예전처럼 구간의 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좁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상당히 좁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학생부가 다 괜찮아. 이제는 웬만한 애들의 학생부가 다 괜찮은 거예요. 즉 일반고든 특목고든 아니면은 지역에 있어서 어떤 학교들지 간에 이제는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학생부 되게 잘 쓰거든요. 몇 달 전인가 아마 작년인가 그 어떤 지역에서 신도시의 어떤 지역에서 뭐 그 유명한 학원 원장이 그 지역 내에 굉장히 비평준화인데 되게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일반고인데 되게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 한땡 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를 마치 학생부를 못 쓴다라고 막 본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면은 마치 뭐 엄청나게 성공할 것처럼 얘기를 한 그 사람이 있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사실은. 아니 학원 원장이 그렇게 쉽게 말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학교 선생님들 되게 잘 써요. 노력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학생부를 잘 쓴다는 거는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 선생님들의 노력을 차기가 뭔데? 예, 그리고 내가 웃으면서 아니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 할 소리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일반고든 어디든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괜찮은 애들이 변별력은 내신으로 다시 촘촘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보세요. 상향 평준화가 안 된 애들은 많이 어려워요. 예, 많이 어려우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 그러니까는 1.2가 1.25한테 진다면 그거는 상향 평준화된 오히려 내신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 즉 이제 전공 적합성은 공세적 형태의 합격을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방어적 기제의 내용이 됐다. 그만큼 학생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안정화되고 학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숙한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상위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트 좀 눌러주세요. 이거 분석이 이게. 방금 저 받아 적었습니다. 아니 이거 사람이 없어서 하트를 안 주시나? 이런 거는 이런 거 하트 나라도 눌러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런 걸 하트를 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닌데 이 분석은. 예. 지훈 쌤 어디? 네. 내신이라든지 지훈 쌤 수능으로 가셨나? 아 저는 정시도 준비를 했었고 논술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 때 내신을 많이 잘 챙기지는 못했던 학생이어서 정시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정시로 학교를 잘 보내는 고등학교 출신이시잖아요. 그 학교는 네. 정시만 보내는 학교. 초창기 때 그래도 수시 몇 명 보내고 네. 우리도 한번 보냈거든요. 논술로도 한번 보내고. 근데 사실은 수시 준비가 좀 안 돼서 좀 안타깝지. 도시가 발전하면은 학교도 발전해야 되는데. 그 특이사항을 좀 보면 의예과에서 그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이 있어요. 다 사라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그 혜림쌤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인원이요? 네, 인원? 수시 모집 인원? 여기 논술로 보는데. 인원이 있어요. 인원이. 우선은 의학 계열에서 논술로 뽑는 모집 인원이 올해 의대가 109명이 있습니다. 네. 있어. 없지 않아. 36%의 없지 않아. 비중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약대 같은 경우에도 90명. 여기는 가장 높죠. 5.1%의 비율이 논술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비율입니다. 네, 있어. 치대도 24명, 한의대도 26명, 수의대는 9명으로 가장 조금 적은 비율이기는 한데 이 논술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 어디에 있냐, 어떤 학교들이냐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요. 제일 좀 핫한
가톨릭대. 네. 네, 가톨릭대에서 논술을 19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 15명, 성균관대에서 5명, 중앙대에서 18명, 인하대 5명, 아주대 10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5명, 경북대가 7명 이렇게 실시하는 대학들이네요. 가톨릭대 가면 이거 좋겠다. 사실 이게 논술로. 논술은 제 마지막에 이제 그 교과 종합 논술 이런 식으로 제가 했는데 일단 논술 얘기 나왔으니까 뭐 나온 김에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의대만 봤을 때 의대만 봤을 때 논술로 뽑는 대학이 가톨릭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아주대, 연세대, 미래, 그다음에 경북대 이렇게 요 대학들이 논술로 의대를 뽑아요. 논술로 의대를 뽑는데 자, 특이한 거 먼저 한번 좀 봐줄게요. 전부 수능 체제 있죠. 네. 전부 수능 체제 있어요. 당연히 논술은 수능 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첫 번째 특이한 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희대 수능 체제를 보면요. 세개 영역 합 4등급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수학하고 탐구가 미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대학이 경희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인하대, 그 다음에 아주대 이런 대학들을 보면 수능 최저가 뭐 3개 합사, 뭐 3개 모두 인하대가 3개 모두 1등급이에요. 제일 높죠. 인하대 논술이. 근데 특이한 건 국수 영탐, 수학과 탐구도 지정이 아니라 미지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논술에서 어차피 얘네들은 여기 자연계 논술이기 때문에 미적분, 확률 통계 다 나오거든요. 굳이 굳이 저거를 갖다가 그 수능 체제를 미적분 지적할 이유 이게 내막이 다 있어요. 25학년도에 이렇게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보면은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들 이렇게 가면 이제 교과 같은 경우 수능 체제를 경희대, 경북대, 순천향대, 인하대 그 교과를 뽑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자, 순천향대하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탐구 순천향대가 4개 영역 합6이고 인하대가 3개 모두 1등급인데 여기서 국수 영탐이 미지정으로 돼 있죠. 미지정으로 돼 있어요. 미지정으로 돼 있는데 경희대하고 경북대 같은 경우도 국수 영탐 미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70과 종합평가 3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도 교과 80하고 서류 2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는 학생부 말하는 거고 종합평가는 학생부도 본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경희대, 경북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그러면 확률 통계하고 나는 확률 통계하고 사탐으로 수능제를 맞춰도 돼. 그런데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교과가 10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교과 이수 과목을 다 본다는 거죠. 그죠? 아까 민우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어적 형태의 상향 평준화된 그런 것들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죠.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25학년도에서 제가 이게 전체 의대 39개 중에 수능 체제가 있는 24개 대학에서 딱 4개 대학이 국수영탐 미지정으로 되고 나머지 수능 체제는 전부 다 수학이나 과학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4개 대학, 경희대, 경북대, 순천향, 인하대만 수능 체제가 있는데 수학과 과학이 미지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골랐던 건 경희대하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교과 10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순천향대하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뭐 25학년대 불을 보듯 여기는 경쟁률이 특급으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과 학생도 인문계열 학생들도 수능 제재되면 여기다 이제 내신 대고 하면 열심히 한 그 최상위 인문계 학생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수학을 이제 미적을. 어차피 그리고 또 어차피 미적을 해야 수리 논술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논술에서 말하자면 또 하나의 변수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톨릭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아주대, 연세대, 경북대가
논술로 의대를 뽑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능체제는 전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영탐, 미지정으로 된 대학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또 경쟁률이 오르냐 안 오르냐,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안 오르냐. 자, 일반 모집단, 일반 학과로 봤을 때 작년까지 과학논술을 같이 본 대학이 어디였습니까? 연세대였죠. 연세대가 수리논술하고 과학논술을 같이 봤어요. 근데 올해 일반 학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세대 과학논술 포기했답니다. 예, 안 본다. 수리논술. 그런데 의대논술은요, 과학논술이 또 들어가 있는 대학이죠.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 미래, 원주 말하는 거죠. 미래 여기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과학논술을 또 봐야 되는.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도 수리논술하고 생명과학논술을 또 봐야 된다. 그러면 의대를 뭐 논술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과학논술을 또 들어간다는 건 학생들한테 논술을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더 부담감이 되는 거야. 두 가지를 논술을 수리논술도 해야 되고 과학논술도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논술 경쟁률 상에서도 아마 그렇게 높지 않은 경쟁률이, 뭐 의대 경쟁은 원래 논술은 원래 높지만 뭐 몇백 대 1이잖아요. 몇백 대 1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조금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써본다. 내가 한번 써본다. 그리고 내가 살짝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수능 정시 파이터들 같은 경우 정시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써본다거든. 예. 정시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본다. 네, 이런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과학 논술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학의 인사이트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노려봄직하다. 근데 사실은 이걸 갖다 놓고 또 따로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수능에서의 어떠한 고득점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묘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지만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알지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들이 이걸 잘하는 애들이 왔을 때 그 의사로서 되게 잘 됐나 봐요. 이 학교의 데이터는 이 학교들의 데이터는 과학논술을 보고 왔더니 애들이 잘해. 잘 따라오고, 곧잘 하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어디 다른 대학으로 또 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술도 잘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환자를 위해서 잘 일하더라. 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북대는 저기 JY는 있고 과학논술은 맞는데 이게 이제 의학논술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과학 생명도 들어가고 또 보건 쪽 관련 부분도 좀 들어가고 이런 게 좀 뭐라 할까요? 다양하게 이제 또 수리논술하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의학논술이라고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또 저희 커피 칸타타님께서 논술, 인문 논술도 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또 의학과 이과 최상위 계열 학생들을 위한 좀 2025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문과 최상위 학생들을 위한 좀 방송을 준비를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뭐 칸타타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피 칸타타 저기 제목이긴 한데 뭐 좋아하시는 분야이니까 네 저도 커피 매니아로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미리 주제를 좀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을 좀 방송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도 이렇게 올려주셔도 네네네 저희가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인문 논술이나 어쨌든 그런 영역들도 하나의 뭐라 그럴까 사각지대거든요. 그 사각지대 속에 들어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인생이 다르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뭐 농어촌 특례라든가 사실 제가 농어촌 특례 설명회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재능을 펼칠 수가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 뭐. 저희 요거 댓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경욱님께서 경기도 과학중점고 예비고3 자녀분을 두셨나 봐요. 본인이신 것 같은데 현재 전과목 내신 1.03이고 모의고사는 상위 98%,
그러니까 상위 2%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수능 최저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대치동 수능 특강을 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본인이에요? 본인? 부모님일 수도 있고. 네. 본인인지 부모님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인가 부모님인가에 따라서 저의 답변이 매우 달라질 수 있어요. 네. 1.03이면 전교 1등? 과학 중점이면은 또 어디인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기도 과학 중점이라고. 대치동 수능 특강이라는 부분도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지 아니, 뭐 제가 그거는 아니까 혹시 네. 학부모님이신지 학생인지랑 네. 그다음에 그 어느 지역인지만 네, 지역인지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경욱님 그 성함으로 봤을 때는 아버님 뭐 어른 부모님 같은데 요즘 학생들은 이런 이름 잘 알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래 국회의원도 있어요. 국회의원 민경욱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민경배인가? 요즘 학생들은 민경욱 맞는데? 민경욱님이라는 이름은 아버님이신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준해서, 왜냐면 이게 학생이 댓글을 달았을 때 학생한테 해줄 수 있는 말과 학부모님이 진행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하는 걸 좀 달라서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답 나오면 다 말씀드릴게요. 올려오시면 이제 방송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좀 봤을 때 달라지는 이제 어떤 상위권 클래스에서 달라진 학부모님이죠. 뭐 하고 넘어갈까요? 학부모님이라고 말씀을. 그쵸? 그러실 줄 알았어. 그 여름에 그리고 지역은 어딘지 혹시 밝히셨나요? 민경님 지역 경기도 동네, 어디? 경기도 어디? 동네 어디? 네, 도시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만. 네. 도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 드릴 수 있어요. 어디? 이천. 예,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 이천에서 과학 중점에서 1.03. 이 정도면은 이제 서울대 G균 한번 노려보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에서 1.03이 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의 어떠한 싸움을 한다, 게임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굳이 대치동을 만약에 가시고자 한다면, 올겨울에 가세요. 여름에 가지 마시고. 가실 거면 올겨울에 가세요. 지금 조금 늦었는데, 지금 좀 늦었는데, 그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올겨울에 가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올겨울에 못 갔다. 그쵸? 올겨울에 못 갔다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육모가 끝나잖아요. 그쵸? 육모가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능 최저예요. 모든 게임에서의 어떠한 수능 최저 게임이 제일 중요한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어쩔 수 없다.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말씀해 주시면은 뭐 시간표나 이런 것들 짜드리겠습니다.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 옆에 애들을 가지고 자극을 못 받아요. 여름에. 이 학생이 어떤 자극을 받겠어요. 내 옆에 있는 아이들 속에서 어떤 자극과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의 1등급 싸움을 할 때에는 내 옆에 있는 애가 풀이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보다가도 내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꼭 선생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자극을 위해서라도 방법이 없다. 일단은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의 캐릭터가 어떤지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뷰에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뭔가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뷰에 불과한 거예요. 정보를 접근하고 모의고사를 끝없이 풀면서 훈련하기 위한 시스템 속에서 내가 뭔가 한번 배워보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 여름방학 때 이 아이가 3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억지로 늘려가지고 한 달에 어떠한 4주의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받을 자극. 이게 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자극을 이 친구가 수용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1.03 정도 되는 학생은 뭐든 해요. 뭐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자극의 기회를 주신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한테 배워서 모든 것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맥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학생이 만약에 육모를 봤는데 1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1등급이 안 나오거나 특별하게 취약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형태에 대한 공부의 양을 그때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6, 7년 전인가 1.03의 학생이 연세대 추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공개를 해서 본인의 수능 성적을요. 33333. 신기하게 올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체제가 있는 다른 그때 연세대 추천 지금은 이제 체제가 있지만 그때는 연세 체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3333 나오는 학생이 의대에 수업을 쫓아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수능 최저가 민우님 말씀대로 뭐 1.03 전교 1등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익숙한 등급이에요. 1.03이 참 많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또 관건이 된다는 거. 뭐라고 또? 이번 수능을 봤을 때는 3합 5 정도가 나왔다. 아이고 정말 열심히 살았네. 아유 얼마나 좋을까. 우리 수능도 워낙 어렵기도 했었는데. 네. 여학생인가요? 남학생인가요? 또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그것도 살짝 좀 달라요. 네. 그것도 또 살짝 좀 달라서. 이 올해 수능을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집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자기가 시간을 두고 또 이건 또 긴장감이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또 삼합 오면은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딜 간다는 거예요? 대치동 가서 좀 모의고사도 좀 풀고 와야 되는 거고 남학생이면은 뭐 말씀드릴게요. 남학생이면은 엄마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엄마가 같이 가서 같이 케어를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렇게 남학생이 오히려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 거 미리 좀 한번 준비해서 이 정도면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사전에 자녀와 대화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얘기를 그대로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치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을 얻어야 돼요. 방을 한 달을 얻는다 하더라도 방값만 몇백이에요. 학원비만 몇백이에요. 자, 이 학생에게 들어가는 돈이 거의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쓰는 거죠. 그 돈이면요,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새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상당히 소중한 돈이에요. 자, 그 돈을 직접 너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아빠의 소중한 시간까지 너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걸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이 시간을 왜 써야 되고 이 돈을 왜 써야 되냐고요. 그건 바로 너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단지 네가 의사 가운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의사가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가고 준비 없이 가고 목적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런 삶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뭔가 자기에 대한 더 강한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교과전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교과전에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교과전으로 의대를 봤을 때 이제 연세대 하나를 이제 놓고 볼게요. 연세대 의대가 필연화가 있다. 예. 그러니까 24학년도까지 추천형 연세대 교과인 추천형 전형을 보면은 수능 최저가 없었고 1단계, 2단계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뽑았는데 아직 24학년도 올해 그 등급컷 예상
합격 등급컷이 70컷이 아직 안 나왔는데 23학년도에 70컷을 보면 1.04였어요. 1.04. 그러니까 추천형.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그 극상위의 어떤 내신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3배수 정도를 뽑으니까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이미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가장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단계, 연대 1단계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4라는 굉장히 높은 등급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25학년도부터는요, 1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면접이 없어졌으니까. 일괄합산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없던 수능체제까지 적용되긴 합니다. 근데 수능체제를 유심히 보면요, 영어는 꼭 3등급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다른 대학들은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두 개, 또 하나, 과탐 2개 합평균, 올해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탐구 영역을 합평균으로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더 있다 생겼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 하나, 과학 둘,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봐서, 이 4개 영역 중에 2개가 모두 1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꼭 3등급이고, 2개 영역이 모두 1등급. 그런데 되게 보세요. 연세대가 정시에서는요, 수학, 과학, 탐구를 지정을 폐지했어요. 폐지했는데, 수능체제는 자연계 학생들은요, 지정을 한 거예요, 지금. 미적기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대는 자연계 확률통계학과는 이제 수시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 이렇게 정시에는 폐지를 시켜놓고, 이렇게 수시에 수능체제는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지정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올해 경쟁률, 23학년도에 추천형 의대, 연세대 의대 추천형 경쟁률이 7.59포인트. 근데 24학년 올해 같은 경우는 6.5였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돼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일괄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일괄로 되잖아요. 25학년도부터. 그러면 경쟁률, 24학년도에는 6.5였어요. 경쟁률이. 그럼 25에는 경쟁률이 과연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건 뭐 당연히 경쟁률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마 지방 비수도권의 내신도 극사 이렇게 무시무시한 1.04 이런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또 자사고라든지 이런 특목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살짝 늦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70컷을 제가 지금 2023학년도에 1.04였거든요. 이거 이렇게 수능체제 적용 실제 컷을 보면은 아마 1.4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70컷 보면 1.4까지 나와. 왜냐? 대부분 수능체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능체제를 보면 이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학과 과탐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문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지원이 안 된다고 추천형에서 아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연대 추천형 이 최저는 국어, 수학 2개 2등급은 안 되는 거고 국어, 수학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또 특이한 건 또 하나 뭐냐면요. 2개가 모두 1등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맞춰봐야 돼. 이 2개 중에 1개는 꼭 국어 아니면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러고 과탐 하나. 뭐 하나든 뭐 국어 수학도 되고. 국어 수학 1등급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국어 또는 수학 둘 중에 하나가 꼭 포함돼야 돼요. 2등급 모두가 2개가 모두 1등급인데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거죠. 그리고 국어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필러 문항은 없었는데 국어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습된 게 좀 미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나? 국어가 왜, 또 한 번 얘기를 해줘야죠. 국어가 왜 어려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어로 변별력을 낼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성적 향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이제 수능을 2번 본 사람인데 처음 수능 때는 사실은
3, 4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능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잘 봤기 때문에 전부 1등.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어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올바른 방향대로 학습을 하면은 학생들이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 수 못했던 그 중위권에 했던 학생이 다 맞는 전국 1등까지 간 경험을 갖고 계시다. 저는 이런 내가 그걸 좀 안다. 내가 좀 고생해봐서 그쵸, 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을 사실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성적이 안 나왔던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리고 이해하죠. 그게 어떻게 공부하면 올릴 수 있는지. 맞습니다. 하트 내가 눌러야지. 예전에 했잖아요. 예전에 그 저기 조이제. 우리 이제 전교 꼴등이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능 공부해가 화장대 기계공학 그렇잖아. 네. 또 잘생겼어. 며칠 후에 돌이에요? 그래요? 연락이 아니고. 2월 24일 날 돌. 그러니까 그 선생은 본인이 수학을 못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수학을 못했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 선생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을 잘 알아. 아이들이 뭐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간지럽구나 잘 긁거든요. 지훈 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럼요. 어쩐지. 지난번에 이렇게 조회수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종합전형 넘어갈까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과전형의 연세대 의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도 이제 모든 과정과는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거를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가 의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우수 전형.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도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1단계에서 5배수를 먼저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학생부 성적과 면접 30%를 받고 여기 면접은 재심문 면접 형태로 진행됐는데 여기에 수능 체제가 4개 합 5란 말이에요. 4개 합 5.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단계를 통과를 하냐 못하냐. 내신이 당연히 안 좋으면은 의대가 특히 학업우수 전형으로 의대를 쓰려고 하는데 내신이 안 좋으면은 1단계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커팅 되는 거 당연히 커팅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학년도부터 고려대학교가 이 학업우수 전형의 1단계, 2단계 했던 거를 1단계 폐지, 면접 폐지, 일괄 합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연세대 추천 전형, 교과 추천 전형, 교과는 추천 전형이야. 거기는 교과 전형이야. 근데 고려대 학업우수는 종합 전형이었다. 근데 형태는 일괄 합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의 그죠? 같은 전형에. 그죠. 그리고 둘 다 학업우수는 추천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연세대는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매우 높겠죠? 여기는.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4개 영역 합 5란 말이에요. 4개 영역 합 5인데, 고려대가 4개 영역 합 5란 말이에요. 고려대가 4개 영역 합 5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교과 전형의 그 연세대 추천 전형에서 1단계에서 내신으로 뽑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학업우수도 일단 1단계가 24학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내신의 영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괄로 되면은, 내신의 영향보다는 4개 영역 합이죠. 4개 합. 4개 합으로 어떻게 해? 4개 합. 정시도 가지 않나? 4개 합오면? 가죠. 떨어져도 가죠. 떨어져도 4개 합오면은 가는 거죠. 떨어져도 가는 거죠. 안정적으로 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가 학업우수형으로 29명을 의대를 뽑고 계열적 합으로도 의대를 뽑아요. 그런데 계열적 합은 저기가 없죠. 수능 체제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공학 계열 쪽으로는 과고하고 영재고 출신들이 80%를 차지했어요. 근데 의대는 이제 또 아무래도 여기 1단계 보세요.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생기부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여기 쪽에서는 이제 또 그런 게 이제 커팅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자사고 쪽에라든지 이런 쪽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계열적 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 다음에 학업우수도 아예 내가 1단계 되겠어?
작년까지 나 1단계 안 될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은 이제 25학년에서 그런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올해는 한번 그렇죠. 최저에 맞 나 4개 하고 마칠 자신이 있어. 특히 이런 경우는 반수생, 물론 이제 반수생이나 이런 것도 막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스크 했지? 네, 내가 고대 의대면 우리 아빠도 고대 나왔고 내가 고대 의대 합격하면 돼 라고 해서 고대 의대를 넣는 거죠. 4개 하고 5를 맞췄어. 그럼 그냥 가는 거죠. 안정적으로. 오케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계,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서울 소재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2024학년도에 경쟁률. 예, 경쟁률과 더불어서 70% 컷이 1.66이었잖아요. 고대 의대가. 거의 같아. 네, 그 다음에 2023년 70% 1.5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는 1.5, 1.6. 그러니까 요 애들 중에서도 뽑는 애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이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학종이 요 정도 갭 차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갭 차이보다 아주 넓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제가 1.7 서울대 의대가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1.34 서울대 의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옛날이요의 어떤 흐름이 될 만큼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생부에 대한 내신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변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을 짓고 뒤엎을 만한 그런 형태에 대한 특이한 만한 학생들을 찾고 싶지, 본인들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 개량적으로 내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거고, 이제 이것조차 현 중2부터 현 이제 예비 중3이죠.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럼 뭐 100% 면접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시를 보시면서 현 예비 중2, 중3, 중1 이 엄마들은, 이 학부모님들은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은, 야, 우리 애가 의대 가려면 지금도 이런데 우리 애가 의대 가려면은, 야, 이거는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겠구나를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1.6, 1.5잖아요. 이게 현 중2 내신 때부터는 구분이 안 되는 내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거를 세밀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10%가 1등급인데. 그러면 사실상 상위권에 있어서의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1.0, 1.1, 1.01, 1.03, 1.0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초창기 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갖다 봐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또 인문수학이네. 거기다가 사탐 과탐이 고1 수준이네. 변별성이 없다고요.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고등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들으시면서 라고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중등 어머님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시면 아이고 우리 애 때는 안 되겠구나.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글이 올라왔나요? 아까 그 민경목님께서 이 학생이 영어를 제외하고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 학생이라고. 영어를 제외하고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 네, 다 그냥 인강으로 혼자서 공부했었던 학생이라서. 그래서 좀 멋지네. 아주 멋있어. 이 학생은 좀 관리를 저희가 해드려야 돼요. 뭘 어떻게 또 전화 상담을 왜냐면 이천 쪽이라 이게 사교육 시장이나 왜냐면 이렇게 내신은 훌륭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 아니에요. 맞잖아. 1.03. 영어가 안 됐다는 말에 좀 안타깝네. 뭔가 좀 저희가 민경님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상담은 뭐 온라인 유선이나 이쪽으로 또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생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과 직접 제가 만나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하고의 만남은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학생이라면 학생 본인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고요.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과 뭐 줌이든 뭐 요청을 하시면은
한번 제가 직접 학생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만 또 멋집니다. 고려대학교 23학년도 70급 보면 1.66이거든요. 네. 요게 이제 단계별이었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죠. 단계별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높지 않은 거 보면, 만약에 이게 이제 단계별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70급 등급은 25학년 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할 때 1.89, 꿈에 1.89도 이제, 왜냐면 내기하고가 장난이 아니거든. 이건 못 맞추거든. 그러니까 1단계 떨어졌던 이유는 솔직히 자사고였더니 1단계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내기하고 맞출 수 있는데 근데 고대만 가면 돼. 이 정도. 이거 뺐단 말. 그러면은 이제 내기합을 맞출 수 있는, 내신은 안 좋은데 내기합을 맞출 수 있는 막 상상고 학생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상상고 학생들이 보면 수시에 그 의대 합격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전부 정시란 말이에요. 근데 고려대를 써보고 싶은데도 고려대 1단계에서 커팅이 되니까. 상상고에서 1.8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등급 컷이 70컷 합격률 1.66보다는 돼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참고로 고려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얘기하면 안 되는 정보인가요? 이건 어떤 거예요? 아니야, 얘기하세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들어. 지금 안 들려. 지금. 자기 지금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려. 댓글 또 올라간다, 이제 봐라. 궁금했는데. 끝까지 말 안 해가지고 댓글 달게 해야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한양대가 그 서류, 그러니까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 종합전형이 한 개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의대를요, 한양대 의대를 25학년부터는 두 가지 형태로 뽑는다는 거예요. 전형이 두 가지. 네, 두 가지 형태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의대의 어떤 경쟁률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쟁률 자체도 24학년도에서 하나의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경쟁률이 찢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한 개는 추천형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인데도 추천을 받아야 돼요. 교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형태로 보면 되고요. 둘 다 공통점이 일괄합산이라는 거. 하나는 대신에 추천형은 수능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형은 수능체제가 없다는 거. 수능체제는 세 개의 영역 합 4라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한양대 추천형은요. 원래 한양대도요. 연세대처럼 수학, 과학 지정을 폐지한 대학인데, 딱 여기 보세요. 수능체제에 국수영탐 보시면은, 국수영탐 보시면은, 세개 영역 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천형이 인문계열도 저렇게 되면 탐구기 때문에 사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개 합평균이 아니라 한 개만 반영이 되니까 아마 저거 또 불나방처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종합전형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생기부가 다 보는 거죠. 결국 생기부상에서 미적분에 의대 오는 놈이 미적분, 그다음에 생명 원투, 여기서 또 물리는 또 좋더라고요. 또 물리는 또 하면 우수성이 또 입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한양대는 추천형과 서류형 분명 둘 중 하나의 경쟁률은 찢어진다는 거.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낮다라는 거죠. 경쟁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유심히 잘 간사하면은 아마 또 좋은 기회가. 네. 이게 의대를 얘기하지만 이게 다른 학과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기 때문에 잘 기회를 살려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끝. 우리도 끝내야 돼요.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오늘 좀 2025학년도에 달라지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학교들을 좀 초점화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민경님처럼 그 이야기 해주세요. 뭐 당아리님 오늘 뭐 들어오셨겠죠? 잘 보시겠지만은, 뭐 당아리님도 만약에 이제 상상고 갔으니까 저희가 그 경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면은 학생 한 명 한 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뭐 저희가 이제 여름 봄이 되면 이제 항상 그 신년을 그 교육시장은 학교가 3월에 개학을 하잖아요.
이걸 원래 12월에 이제 1월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월에 맞춰서 이제 모든 편성이나 이런 내용들도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인 컨설팅 하는 것들도 뭐 코너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제안을 해주세요. 제안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나요? 아니요. JY님이 아까 중간에 달았는데 작년에 논술 학원은 논술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논술 받다는 거 지금 이제 한 번 더 재도전을 하는 학생이 6논술 메디컬 쪽으로 좀 지원한 것 같아요. 6논술 했다는 것 같아요. 6논술 했구나. 근데 이제 이게 딱 재밌는 게요. 이게 학교는 논술을 보는 게 시간대가 좀 달라요. 각 모집단위 학과별로. 근데 의대 보는 시간대에 있는 다른 과도 볼 거 아니에요. 그 시간 가면, 그 시간대에 가면 논술 겁내 빡세요. 논술이 쉬운 논술이 있고 어려운 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는 당연히 빡세고요. 근데 의대 보는 그 시간대 다른 과, 보통 뭐 기계 전기전자 인지학과들 가면은 같이 보기, 그 논술을 똑같은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논술 보는 논술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도 좀 참고해서 잘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음 주에도 이제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논술 하나만 가지고 100% 학생들을 뽑는다라는 낭만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낭만은 가능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든 뭐든 보완제적인 형태에 대한 요소를 꼭 갖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번 인프레죠. 예전에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나왔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등학교 나오면 그냥 조합장하고 막 그러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학을 나왔대. 그러면 뭐 이러면서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업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대학원을 나와서 박살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높이 되고, 비행기만 타고 미국만 왔다 갔다 해도 삶이 보장되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학적으로 학력 인프레라고 하는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실력 인프레, 의학계 실력 인프레 현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 뭐 마지막 질문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어떤? 너희 손잡이님은 이제 수의대 논술은 진짜 이런 논술로 많이 안 뽑고요. 네. 9명 정도 되게 뭐랄까 저희 그 공모주 투자님 주식하시는 분인가? 공모주 투자님. 공모주 투자는 성공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수의대 저 논술보다. 예. 공모주 투자야. 아니, 지금 아이디 크게 성공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공모주 투자보다 수의대 논술이 더더욱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코인 수준입니다. 코인. 네, 코인. 이거는 올해 24년도 그 지원 학생 학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2024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때문에 많이 못 맞춘 듯한데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군지에서 3점대 등급이지만 수능 최저는 3학칠 이상은 충분할 듯한데 도전해볼 만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다는 얘기죠. 대전한다. 정시는 일단 아직 발표가 안 됐을 거고 세개 합치면 뭐 어디든 정시는 3개. 그럼요. 아유 그냥 그 다시 재도전하는 학생들은요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십니다. 그냥 다 하시면 돼요. 다. 어차피 대도전하는 건데. 일단 재도전의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는 학부모님들의 의사뿐만 아니라 아이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가능해. 이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가능해. 이 말만 계속. 믿음과 지지를 계속 주시는 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의 객관화가 필요해요. 자기 객관화. 정말 나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를 객관화시켜서 보셔야 되고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많은 것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작은 한 10분짜리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올라올 겁니다. 이 주제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다음 주 논술. 다음 주 논술? 인문 논술이나 그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약간 갈급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문계 최상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문계 최상위. 인문계 최상위. 어쩔 건데, 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